안녕하세요. 도전 골든벨 오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해가 벌써 지났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 다시 첫 녹화하는 기분이에요. 첫 녹화하는 기분으로 거의 지금 봄이 왔습니다. 네. 제가 가을에 떠나서 지금 봄에 돌아온 느낌인데 이분들의 마음은 봄입니다. 사실은 여름이에요. 이분들의 열정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네. 네.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 부경 보건고 학생들은요, 평균 연령 60세인 만학부들인데요. 그런데 이 골든벨을 향한 열정만큼은 10대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10대 못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맞아요? 오늘 어떻게 그 열정으로 골든벨 울리실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빛나는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01년 늦깎이 학생들을 위해 문을 연 부경보건고등학교 성인반. 이곳의 학생들은 여느 10대들과 다름없는 수업을 들으며 학창시절의 추억과 배움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향한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 골든벨이 응원합니다. When you touch that way, I'll make you hug it all you got. I'll make you wanna say I got fever running like a fire. For you I will go all the way. I'm gonna take you higher. And keep it steady, 'cause steady is how I feel it. This beat is heavy, so heavy you gon' feel it. You are the reason that I breathe. You are the reason that I still believe. You are my destiny. Take No, there is no catch me, come on, catch me. I want you now. I know you can save me, come and save me. I will follow anywhere and anyway. Never gonna let go. 오늘 부경 보건고 학생들에게 골든벨의 영광이 함께하길 바라며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온 곳이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을 대표하는 노래를 한 소절 불러볼까 하는데 잠깐 들어주실래요? 꽃 피는 이 섬에 봄이 왔건만. 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 섬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곳인데요. 섬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이 꽃나무의 이름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퇴적작용으로 육지와 연결된 이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부터 너무 쉽다, 그죠? 응? 근데 우리 박수현 아나운서가 노래를 찰지게 못 불렀다,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어디 아니, 한번 아까 우리- 굉장히 찰지게 부르시더라고요. 대기실에서. 제가 이게 연습하고 원래는- 있는데. 이게 원래 저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영혼 없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꽃 피는 얘담 얘기할 까 봐. 여기까지. 원래 한 소절로 감질만 끝나잖아요. 나. 이분. 우리 오빠 한 소절로 끝나죠. 떠나가는 미안합니다. 안 해야겠다. 반응이. 아니 그래요. 자, 1번 문제 답판 들어주세요. 동백섬. 1번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문제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독백. 1번 언니인데 몰라요. 몰라요. 근데 부산 사람은 맞아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스페인에서 여기까지 한국에 어느 일로 오셨어요? 네, 저 서울에서 일했어요.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네. 남편 만나서 부산으로. 네. 그런데 스페인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었어요. 네. 학교 다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우리 친구들은 좀 잘해줘요? 네, 한국어 많이 알려주고. 네.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래요? 학교 다니는 거에 대해서 재밌다고 하니까? 공부해요. 많이. 막 시켜요. 공부해요. 네. 남편한테 한마디 해보죠. 우리 얘기해보죠. 이 자리를 빌려서. 여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귀여워.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등장한 이 섬. 정답은 동백섬입니다. 오 번 문제입니다. 다음 속담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착해야 이것이 난다. 집이 가난하면 이것이 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충신이 난다. 긴 병에 이것 없다. 뭘까요? 제가 평소에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요. 왜 이렇게 의심하듯이 물어보세요? 깜짝 놀랐네. 답판 들어주세요. 효자다. 부모가 착해야 효자가 난다. 효자다. 장사. 장사.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효자. 맞습니까? 부모가 잘해야 효자가 나나요? 장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모가 잘해야 효자가 날까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잘 되는 거고 자식이 잘 돼야 효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걸 물었죠. 예. 아들, 딸 짜랑이는 뭐예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이거 좀 살아있게 좀 발음을 해주실 수 있어요?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아들 딸 짜랑해. 좋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아니 우리 아들, 딸이 어떻길래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하나뿐인 엄마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은 걸 신용까지 하는 그런 착한 아들입니다. 저도 그 정도는 하는데 그 정도는 효자라고 하기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뺀질뺀질하게 참 말 안 듣게 생겼어요. 한 대 맞은 기분인데. 아드님이 학교 간다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밀어주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거든요. 엄마 너가 학교는 어떡하면 여행 가노 하면서도 틈정을 부리면서도 여행비는 다 대주고 정말 감사합니다. 효자네. 아들에게 그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보고 있을 텐데. 사랑하는 아들,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용돈 많이 줘. 부모가 착해야 이것이 난다. 정답은 효자입니다. 육 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은 한국 전쟁과 연관이 깊습니다.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대 초반,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들이 구호물품인 밀가루를 활용해 쫄깃한 면을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지금은 부산의 대표적 향토 음식으로 손꼽히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 음식 무엇일까요? 이거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서울에서도 이거 먹으려고 내려와요.
저도 부산역 앞에 굉장히 유명한 이거 하는 집이 있더라고요. 부산역 앞에요? 네, 부산역 앞에. 너무 많아요 사실. 사실 맞아요. 되게 엄청 많아요. 답판 들었어요. 자, 밀면, 수제비, 국수, 냉면. 와, 다 나옵니다. 정답은 밀면입니다. 하루가 넘실 때는 부산이란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실제 사전에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며느리스럽다, 사위스럽다, 시어머니스럽다. 약간 느낌이 불길할 때 이 말을 쓴대요. 느낌이 불길하고 꺼림칙할 때. 어떨 때? 며느리스럽다, 사위스럽다, 시어머니스럽다. 어머니들이 많아서 불길한 느낌 하면 다 이 사람에 대한 걸 쓰실 것 같아. 이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쓸 것 같아서. 자, 마무리. 답판 들어주세요. 답이 좀 갈렸습니다. 시어머니스럽다가 많고요. 또 사위스럽다도 많아요. 며느리스럽다도 있고. 네, 이번 문제 정답은 어떤 것 같으세요? 시어머니스럽다. 시어머니스럽다. 왜 그럴까요? 요새 저기 며느리 세상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 세상이고 요새는 아들을 불쌍해요. 그래 시어머니도 요새 서러워요. 며느리가 손님입니다. 그래요. 지금 박수 치는 분도 있고. 어떤 점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아니 며느리가 저 시어머니 집에 오면 좀 일찍 오면 안 됩니까? 밥 다 해서 다 상태로 놓으면 오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온다고 이제 시장 받아가 자식 혼자 온다고 음식 힘들게 해야 된다 이 나이에 해야 되고 먹고 나면 설거지 싹 보이는 것만 싹 해놓고 가버리거든요. 그게 시어머니스럽지요. 근데 시어머니스러운 건 그럼 좋은 거잖아요. 며느리스럽다가 나쁜 거지. 좋긴 좋지. 왜냐면 음식을 해갖고 손자도 매고 며느리 매고 그러니까 그 아서 그 미우가 얼마나 저기 합니까? 잘 먹고 한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사는데 그야 말이 그렇지 뭐 며느리가 미워서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들도 불쌍한 것도 있어요. 아들도 같이 회사 가서 돈 벌여 오면은 봐라 쓰레기 갖다 버리라. 옛날에 우리 시대는 영감형에 쨍쨍한 고양이 앞에 찌그리 살았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불쌍지. 돈 벌려가 힘들지. 집 오면 또 집에 일 거들어줘야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보고 있는 그 자녀분들에게 아들, 딸,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예, 다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너희 식구들에게 행복하게 살자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실제 사전에 있는 단어 정답은 사위스럽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우리말 중 눈에 이것이 쓰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이 가리어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흔히 사랑에 빠져 그 사람의 단점은 보지 않고 장점만 볼 때 이것이 단단히 씌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무엇일까요? 사랑에 빠졌을 때 이게 씌었다, 그죠?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신 거잖아요.
이런 경험 한 번씩 다 있으신 거 맞죠? 남편 보고 싶어 사랑의 얘기는 없어요. 답판을 보면 다 아들 사랑해, 딸 사랑해. 남편은 반응도 없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콩깍지다. 아니다. 눈꺼풀이다. 가시다. 눈에 가시가 쓰였다. 이게 뭐예요? 되게 아플 것 같은. 제가 제 경험으로 제가 남편한테 가시가 찔려가지고 그래서 그 경험으로 가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좋았길래 눈에 가시가 찔려요? 첫눈에 뻥. 첫눈에 뽕. 어디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첫눈에 뽕 갈 만큼.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와. 제가 사실 학교 다니느라고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안일도 잘해주시고요. 예. 제가 몸이 아프거나 또 뭐 콜 하면 언제든지 달려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여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정답은 콩깍지입니다. 멋있어 보여요. 내 눈엔 콩깍지인가요? 남들이 바보 같다. 16번 문제입니다. 눈썹 모양의 초승달을 영어로 뉴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fullmoon은 무엇을 뜻할까요? 초승달은 뉴문, 풀문은 무슨 달일까요? 무슨 달? 초승달처럼 달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모양에 따라 확인해 봅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보름달, 눈썹달. 눈썹달 두 분, 나머지 보름달. 정답은 보름달입니다. 오늘 가장 젊은 날, 그리고 오늘은 골든벨을 울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16번 문제에서 9명 남았습니다. 패자부활 시작합니다. 오늘은 골든벨 울리기 딱 좋은 날. 하지만 부경보건고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 도전은 이대로 멈출 것인가? 패자부활전으로 다른 부활을 꿈꾼다. 패자부활전 왔습니다. 어떤 패자부활전인지 규칙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번 패자부활전 게임은 OX 게임입니다. OX 문제를 맞히면 부활하고 틀리면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단 3문제를 모두 틀리면 탈락합니다. 3문제를 모두 틀리면 탈락이에요.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문제 드립니다. 자, 패자부활전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까지 똑같다. O냐 X냐?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까지 똑같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O, 아니다, 다르다, X로 가주시면 자, 됩니다. 여러분 움직여주세요. 지문 같을까요? 아닐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자, 근데 다 X예요. 오, 과연 이어서 이렇게 끝나나요? 우리 부경고의 도전. X? 확실해요? 알겠습니다. 자, 정답은 X 맞습니다. 지문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자, 부경고등학교 처음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이러한 잔술 청춘을 담고 그 잔술에 의리를 담아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일러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부경보건고 학생들의 전원부활을 축하하며 패자부활 후드리는 첫 번째 문제를 직접 내주기 위해 아주 특별한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수 박상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조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신 김에 오늘 열심히 문제 풀고 있는 부경고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누구보다 큰 열정을 품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골든벨 울릴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그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미용실을 또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지금 한편은 가수의 꿈을 가지고 노력해 왔고 결국 남들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 계신 분들도 저처럼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을 적어주세요. 꿈을 적어주세요. 꿈 여러분의 꿈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여러분이 거 가지고 있는 이루는 거. 네.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꿈을 적어주세요. 답판 들어주세요. 일단 박상철 씨가 오셔서 그런지 가수가 많고요. 상철 오빠야 보고 싶었소. 건강 체조 강사, 소설 작가도 있고요. 봉사활동, 교사, 시인, 전원생활, 통역관도 있고. 주지스님. 지금은 스님이지만은 주지 스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 저를 갖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답판에 뭐 그리운 이름 보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데 누구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대전의 고향입니다. 대전의 고향인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부산에 오게 됐는데 언니가 부산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요즘에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언니랑 왜 연락이 안 된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보다 보니까 가정생활도 하게 됐는데 그냥 저 파탄이 나고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부산에 사는 건 아는데 제가 주소를 몰라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찾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힘내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럼 언니를 만약에 만난다. 그럼 어떤 말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미안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개고장이라 언니한테 좀 많이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가에 살다가 절에 가니까 모든 게 좀 제가 잘못 살았거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언니한테 좀 못되게 굴은 좀 사과하고 싶습니다. 네, 꼭 찾게 되길 바랍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이렇게 예쁘게 교복을 입고 계세요.
이 부경보건고 교복 맞나요? 보경고 교복은 아닌데요.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이 학교 다니는 때 교복을 입고 다녀가지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당당히 교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교복 입으니까 어떠세요? 교복 입으니까 지금 제 나이가 18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18세 소녀로 돌아간 기분으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오늘 정말 기분 짱입니다. 짱입니까? 거기다 또 우리 박상철 씨가 오셨어요. 응원해준다고. 보니까 어떠세요? 오빠야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꿈꾸는 부경보건고 학생 여러분들은 모두가 청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정답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유치환의 시 행복 중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여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이것을 쓴다. 작가는 이것을 써서 보내는 사람들의 밝은 얼굴 속에서 시상을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에게 이것을 쓴다. 종이에 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편지. 누구에게 편지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혹시? 있죠. 누구에게 쓰고 싶어요? 옛 친구이자 또 사랑했던 신랑 또 남편. 처음으로 지금 남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요. 어떤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싶으세요? 지금 저 먼 데 가가 있는데 콩팔로 갔는데 도저히 주소를 모르겠는 거. 주소를요? 확실히 남편 맞습니까? 확실히 맞죠. 지는 영어로 주소를 적어 보냈는데 나는 그 당시 꼬부랄 거를 절대로 못 쓰겠는 기라. 그래갖고 내가 못 쓴다 그러니까 내용은 상관없는데 주소만 내가 항공봉투로 한 묶음 써가 보낼 테니까 내용만 똑똑히 이어서 꼭꼭 붙여서 내인데 붙이도 그러면은 내가 볼 테니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동네 가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소만 내라 보내라 이기라. 나도 공부했으니까 고디인데. 영어로 사모아 하늘에 있으면 사모아 하늘에 갖다 붙일 테니까 니를 보내라 이기지 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신 있게. 이제는 뭐 영어든 스페인어든 뭐든 다 되는데. 아쉽네. 왜 편지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위에 가가 있거든. 어디에? 저기 요새 아파트 많이 짓는데 저기 위에. 저거 하늘. 아니 사실 되게 슬픈 얘기인데 이렇게 웃으면서. 많이 슬펐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참 밤에 되면 문 닫고 이불 속에 이불 감추면서 울었죠. 그런데 애들이 볼까봐 멀리 울었는데 지금은 무디져 갖고 이게 애인인지 이게 신랑인지 도통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묻어져서 그래요. 나도 많이 순진하고 아주 여린 아가씨였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내고 나니까 내 청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러니까 좀 악하게 좀 단단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애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살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무디져 눈물이 어디로 가버렸다요. 박수. 눈물 잘 갔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아마 어디선가 보실 거예요.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상진아, 니 내 보이지? 내 진짜 멋지게 살아왔디. 내 니 입고자 해가지고 울는 날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세월이 약이더라. 잊어지더라. 아니 훗날
그 아파트 많이 사놓고 한 10층까지 지어놔라. 내 가면은 니 딴 여자하고 살아도 꼭 내 받아줘야 된대. 우리 강정실 어머님의 편지가 하늘에 꼭 잘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편지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숫자가 포함되지 않은 한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이율배반, 대동소이, 유일무이, 이팔청춘. 숫자가 들어가지 않은 한자가 하나입니다. 하나 있어요. 이율배반, 대동소이, 유일무이, 이팔청춘. 확인해 볼게요. 답판 들어주세요. 뭐가 제일 많죠? 대동소이, 이율배반, 유일무이, 이팔청춘. 이번 문제 정답은 뭐죠? 대동소이. 한자까지 적으셨네요. 제가 적은 거는 큰 대자에 같을 동자에 작을 소자에 오얏이. 몰라요. 하나가 약간 불안하긴 한데. 대동소이 뜻이 뭔지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큰 것을 다 같이 우리 크게 갑시다. 굉장히 좋은 뜻이네요. 크게 갑시다. 예, 골든벨도 다 똑같이 갑시다. 그런 거죠. 크나 작으나 뭐 크게 다르지 않게 다 같이 갑시다. 네, 예. 이 내용은 뭔가요? 시내버스 운전 20. 시내버스 운전을 1995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어떻게 부경고를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운전 중에 버스 운전 중에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그래 입력을 퍼뜩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입력을 딱 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노트에 딱 적어가 전화했습니다. 학교로 쌤 나 이런 사람인데 가도 됩니까?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가도 됩니까? 이렇게 예 오십시오 이랬는데 나는 와서 얻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에는 시내버스 안이 세계적입니다. 영어가 꼭 필요합니다. 영어를 보고 들을 때마다 네, 예. 지금 이제 돈 받는 거는 잘 합니다. 어떻게 외국인 만나면 이제 당황하지 않으십니까? 돈 받을 때는 원사전더 800원 이러면 얼마인지 잘 알아요. 돈 받는 것만 잘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예, 돈 받는 것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잘합니다. 예, 차비 받는 거 잘합니다. 예. 어때요? 학생들이랑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그때는 왜 공부를 그러면 그때 힘들게 못 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뭐 밑에 동생이 있으면 누나가 희생하고 위에 오빠가 있으면 여동생이 희생하고 시절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했고 우리 아버지 옛날에 방앗간 했는데 노름하고 해가 다 날라mus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나라서 공부 안 시키고 남동생은 옛날에 저 해운대 국립기계공고 지금도 알아준다 하더라마는 거기에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내가. 그러면 요즘 들어서 우리 진숙이 학생을 가장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학교 오는 거요. 예. 학교 와서. 예. 영어 배우는 거. 학교 와서 영어 배우는 거. 예. 산수는 수포자입니다. 수학 보기자. 숫자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요. 무슨 곱셈 더 곱세고 이거 곱세고 저 곱하고 저 못합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이 좋고 수학 선생님은 좀 불편하겠네요. 안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영어 책 따로 뭐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아, 부경고등학교 지금 이제 4년째인데 다 선생님 어느 한 분이든 다 고맙고 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대동소이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는 아킬레스건은 신체의 한 부위입니다. 다음 중 아킬레스건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름, 동정, 데님, 섭. 아킬레스건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 네, 가장 가까이 있는 건 뭘까요? 저 중에 4개 중에 하나죠. 고름, 동정, 데님, 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고름, 데님, 2파전. 정답은 데님입니다. 아킬레스건은 발 뒤꿈치 바로 위에 있는 굵은 힘줄을 뜻합니다. 칠남매 장녀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들을 뒷바라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력서. 거기에 제가 항상 내 학벌 그대로 서였다 보니까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학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학교 못 가게 한다고 엄마가 그날 장사를 못 가고 집에서 이제 바느질을 하고 저기 있더라고. 비가 오니까 엄마 방바닥으로 두드리고 울면서 그 마당에 피 쏟아진 것이 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우연 진학하고 했는데 저는 못 가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친구가 저 보이면 숨어가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냥 부끄럽고 그 학교 가고 싶은 심정은 말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못 배웠으니까 그냥 친구도 없고 친구도 안 사귀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머리맡에 늘 책이 있었어요. 혼자 독학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도 손주가 있거든요. 얘네들한테 내가 안 부끄러워야 되잖아요. 애들하고도 같이 놀라 하면은 내가 배워야지 놀지. 영어가 지금은 안 무서워요. 그때는 무서웠어 진짜. 면허증을 딱 따러 가니까요. ABC가 나와요. ABC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게 나와요. 학교에 와서 배우니까 이제 다 알아져 버렸지. 그 당시에는 그래도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다 알아 이제. 통장 일을 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뭐 옆에 세대주 이름도 뭐 출생도 적어야 되고 학교를 한다 보니까요. 자식이 자꾸 있어지는 게라요. 통장 일에. 막 어디 가서 방명록을 적는다. 자신 있는 거라 얘. 이 공부 멋있네 이러면서. 사회봉사를 좀 했었거든요. 좀 모르는 용어 같은 게 가끔씩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 자신이 항상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전에는 은행을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학교를 못 나왔을 때는 이 마음이 굉장히 쫄리고 이렇게 좀 좀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학교 나오고부터는 참 말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니까 그렇게 재미져요. 좋아요. 누가 못 가게 옆에서 한다고 하면 진짜로 지금 죽은다는 말이 나오겠어. 할머니 이거 알아? 이라거든요. 그럼 알지. 니는 이거 알아? 이러면 지는 모르거든요.
학생증을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영순이 씨 학생증 주는데 그 학생증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나있습니까? 정말 진짜 눈물이 할칵 쏟아질 것 같는 거지. 그래도 남들 하는 것만큼 나도 뿌듯하게 해왔다는 그게 더 아니습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뿌듯하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제가 최고의 날이에요. 아이고, 이런 세월이 올 거라는 거는 생각을 정말 못했는데. 시야가 넓어졌죠. 제가 보는 시야가 4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언니야, 언니 니 고등학교 가고부터 엄청 달라진 거 알지? 하면서 옆에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하더만은 내가 선택한 길이 참 잘했구나. 예, 너무너무 잘했구나. 30번 문제는 먼저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쑥대머리 구신해요 청마구방 찬야리요 생각이라는 것이 짐뿐이라 보고지가 한양난곳 보고지가 오래냐. 이 곡은 광주 출신의 명창 임방울이 부른 쑥대머리의 일부인데요. 쑥대머리는 판소리 5마당 중 어느 마당에 속하는 작품일까요? 심청가, 춘향가, 수궁가, 홍보가, 적벽가. 쑥대머리. 가사에 답이 있어요. 힌트가 있어요. 가사에. 한양난군을 보고 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오, 수궁가, 적벽가, 춘향가, 흥보가 다 나왔어요. 쑥대머리가 속하는 판소리 마당. 정답은 춘향가입니다. 춘향아 춘향아 눈물을 거거라 난군님이 32번 문제입니다. 부경보건고에는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우리 고사성어에도 이처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이 공부함을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글을 읽는다는 뜻의 이 고사성어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봅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주경야도, 형설지공, 추음약도. 정답은 주경야독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의식을 잃은 사람의 눈에 빛을 비춰보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이것이 빛에 의해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의심되기 때문인데요. 눈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커지거나 작아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홍채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뭘까요? 눈 안에 답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동공, 망막, 초점. 이번 문제 정답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공예. 동공. 동공. 눈에 있는 거 맞죠? 네. 설명을 좀 하실 수 있겠어요? 잘은 모르지만은 뭐 의사 선생님들이 텔레비보니까 막 이래 눈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동옥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후회는 없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떤 이유로 적으신 거예요? 후회 없는 삶 살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중에 후회가 있었던 때는 언제였어요? 별로 모르는데 지금까지 뭐 후회는 별로 없고.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조금 늦게 학교에 오신 거잖아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남편이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다들 막 적극 찬성 막 이러던데 적극 반대라뇨? 그 인제 늙은 나이에 가갖고 네 허리 아픈데 그 앉아 있으면 죽는다. 막실해라 이라대요. 좀 그렇다.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기 살기로 한번 가볼란다. 기회다 하고 막 이랬지. 그래 왔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남편분이 반대하세요? 지금 네가 그래 좋아할 줄 몰랐다. 그러면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은 졸업하고 어떤 것도 하고 싶으세요? 대학 가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공부? 그림 그리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먼저 어떤 걸 그려보고 싶으세요? 내 자신을 그리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걸 그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 게 뭔지 그림으로 통해서 옛날 사진과 이렇게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그 그림 꼭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멋질 거예요. 정답은 동공입니다.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부경 보건고 100일의 도전자 중 남은 학생은 한 4명. 이를 중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35번 문제입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물러가고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일러가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1970년대 연탄은 김장과 함께 겨울 대비 1순위 물품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연탄이 탈 때 만들어지는 유독성 가스인 이것에 중독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독성이 있는 무색무취의 이 기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체에 중독돼서 흔히 연탄 가스에 중독됐다 할 때 이 가스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세요. 자, 앞줄과 뒷줄의 답이 다릅니다. 일산화탄소냐 이산화탄소냐. 자, 줄과 뒷줄. 받침 하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정답은 일산화탄소입니다. 정답은 오드리 헵번입니다. 정답은 까불다입니다. 역사입니다. 디지털 맞습니다. 명심보관 맞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을 그림이나 조각 등에 많이 이용했습니다. 10가지 모두 장수를 의미할 뿐 아니라 자연 숭배의 대상이었는데요. 십장생에는 3가지 동물이 속해 있습니다. 다음 중 십장생에 속하는 동물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학, 봉황, 거북이, 사슴. 십장생에 속하지 않는 것이에요.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답판 들어주세요. 자, 이번 문제 봉황, 사슴 갈렸습니다. 한 친구는 봉황, 한 친구는 사슴. 과연 이번에 최후의 1인이 탄생하는 걸까요? 정답은
봉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구열이 뜨거운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단 한 명, 42번 문제에서 최후의 1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부경보건고 3학년 안희수 최후의 1인 등극. 이제부터 골든벨을 향한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된다. 4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원래 경마에서 실력 확인이 되지 않은 말을 가리키던 용어입니다. 연극에서 무명 배우가 훌륭한 연기를 했을 때나 선거 경기 등에서 예상 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유력한 경쟁자를 뜻하는 말로 쓰이는 사음절의 이 외래어는 무엇일까요? 네 글자 외래어. 영어죠? 여러분은 모두 골든벨의 이거였습니다. 최후 1인에게는 48번까지 찬스를 한번 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답판 들어주세요. 찬스. 여러분에게 찬스볼을 드렸죠? 한 글자씩만 적어주세요. 한 글자씩만. 친구들아 도와줘. 자, 첫 번째 찬스볼에 적힌 글자는 바로 이 글자 답니다. 큽니다. 또다시 이 글자 큽니다. 답판 들었습니다. 다크호스예요. 친구들을 믿어요? 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죠. 정답은 다크호스 맞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고생하면서도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자세를 말할 때 형설지공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합니다. 형설지공은 옛날 중국 후진의 송강과 진의 차윤이 등을 밝힐 기름살 돈이 없어 밤에는 어떤 빛을 이용해 공부한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손강과 차윤이 각각 이용한 빛은 무엇일까요? 어두울 때 공부할 때 이 두 개의 빛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대요. 어떤 빛을 각각 이용했을까요? 형설지공. 온갖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에 이른 성공을 뜻하죠. 손강은 겨울밤에 이거에 비추어 글을 읽었다고 하고요. 진나라의 차윤은 어떤 곤충을 이용했답니다. 두 개의 빛. 손강이 이용한 빛, 차윤이 이용한 빛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각각 빛이에요. 달라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후의 1인 답판 들었어요. 반딧불의 빛 그리고 지렁이의 빛 두 개의 빛이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쓰신 거죠? 지렁이로 기름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빛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지렁이의 기름을 이용해서 빛을 만들었을 것이다. 정확한 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한 명만 꼽으라면. 네, 남편이겠죠. 남편. 그럼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남편. 내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다니느라 제대로 이렇게 챙겨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고 당신 도움 많이 받아서 정말 고마웠어. 사랑합니다. 최후의 1위는
반딧불의 빛, 지렁이의 빛이라고 적었는데요.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은 반딧불의 빛 그리고 눈빛입니다. 골든벨에 참여한 학생에는 한국 로터리 장학문화재단에서 지식실 클로드 대장정 대회 연수의 기회를, 가천대학교 하와이 가천글로벌센터에서 어학연수의 기회를, 삼성카드에서 장학금을 드립니다. 네, 오늘 부경보건고등학교와 함께한 도전 골든벨. 비록 골든벨을 울리진 못했지만 그 어느 학교의 도전보다 더 뜨겁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학교에 공부했던 게 가장 영광으로 생각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남편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많이 표현해 주셨어요. 네. 혹시 또 주변 지인들이 남편만 이렇게 막 얘기한다고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분들에게 한 말 없으신가요?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정말 남편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간만에도 이게 좀 일찍 나와야 하니까 직장 동료들이나 우리 사장님께서 편의를 좀 많이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